윤 대통령, 지금 미국 가 있죠. 내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부산 엑스포 언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엔 총회에 가가지고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2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를 유엔 전체 회원국들에 호소한다고 합니다. 부산 엑스포가 세계 시민이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하는 연대의 플랫폼이자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임을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천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기사 심심찮게 보실 수 있죠, 그죠?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어디 해외에 나갈 때마다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소통과 홍보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세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이 될 것임을 상대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가 언제 나는가 하면 엑스포 개최지 발표가 11월 28일 날 최종 개최지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파리에서 열리죠, 그죠? 거기서 마지막으로 PT를 하고 바로 이제 그 회국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현재 3강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산, 대한민국의 부산, 그리고 사우디의 리야드, 그리고 이태리의 로마 3강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사우디 아니면은 대한민국 이 2강으로 보셔도 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어디 나갈 때마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유치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부산을 위해서 부산의 정말 이 앞으로 향후에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앞에 두고 정부와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준 사업이 있었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부산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정치권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저는 이 현상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제 방송에서 정치적인 성향의 내용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 언급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가서 놓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잘하는 건 잘하는 해줘야 되잖아. 부산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어떤 대통령, 어떤 정부가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부산 엑스포 이전까지만 해도 물 건너 갔다 잼버리 봐라, 잼버리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물 건너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절반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정부와 대통령 덕분에 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된다면 11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부산으로 결정이 된다면 북항 2단계는 더 신속하게 개발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되었던 아직까지 이제 청사진으로만 남아있는 북항 3단계 개발도 빠르게 가시화가 되겠죠. 만약에 유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항 2단계는 확정된 사항이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확정된 사항이니까 예정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물론 28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좀 더 늘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2030 월드 엑스포가 부산으로 유치되지 않는다면 좀 더 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정대로는 흘러갈 것입니다. 왜? 이것은 확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핫플은 북항입니다. 북항 주변이 맞습니다. 북한 주변의 투자처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점검도 해드리고 언급도 해드렸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하버시티, 조천범일 통합 2지구, 자성대 아파트, 우암 1구역, 우암 2구역, 뭐 중앙동 상가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나 정도는 좀 마련해 두시는 게 어떨까?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요즘에 관심 많으시죠? 여기에 있는 우암 1구역, 우암 1구역 이 자리죠, 그죠? 파라곤 바로 옆에 있는 이 부지. 효성 해링턴 말이죠. 원래 22일 날 내일 모레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효성에서 지금 공사비를 증액을 해달라고 조합 측에다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그 조합과 시공사 간에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이 일단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엑스포 전에는 분양을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조합원들 분위기는 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이왕 이래 된 거 아예 1군 시공사를 바꿔버리자 하는 그런 강성 발언을 하는 조합원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암 1구역은 지금 일반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연기된 상황. 모델하우스도 지금 다 지어놨거든요. 완공을 다 해놨는데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흔히 그런 비유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뭐 내 땅을 매입을 해서 그 위에다가 집을 한 채 지으면은 정말 뭐 사람이 10년은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참 뭐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거 뭐 자재비가 올라서 돈을 더 안 주면은 집 못 짓겠습니다. 우리 일꾼을 뺄랍니다.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암 1구역에서 조합 측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작년도에 22년도에 효성 측에다가 2,500억의 공사비 증액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1,000억 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는 공사를 한참 진행하는 중간에라도 그러면은 공사비 더 안 올려주면은 우리 크레인 빼겠어요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번 처음에 계약을 맺었으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때마다 가가지고 돈 더 달라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기업 윤리인지 의심도 되고요. 그런 경우 보기 봤었죠. 어디서 봤습니까? 서울의 둔천주공에서 봤었죠. 둔천주공 한참 공사하다가 조합에다가 공사비 더 올려달라 했는데 안 해주니까 타워 크레인까지 다 철수시키는 경우도 봤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는 비일비재의 현상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왜 그런 식으로 중간에 자꾸 말을 바꾸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우암 1구역 좀 빠르게 시공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일반 분양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4일부터 이제 우암 2구역 여기죠. 두산유 오션시티 10월 4일부터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그래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세 형성에 따라서 조합원들 물건의 피도 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현재 우암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물건이 프리미엄 2억 5천까지가 거래가 되었어요. 프리미엄 2억 5천이면은 조합 분양가 한 2억 7천이라 봤을 때 한 5억 2천 정도의 매물이 거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5억 2천 정도면은 일반 분양가하고 차이가 1억 정도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일반 분양가가 약 6억인데 거기에 확장하고 에어컨 합치면 약 6억 3천이니까 한 1억 정도의 차이 나는 것까지 지금 매수콜이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높은 프리미엄은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지금 일반 분양권 프리미엄 형성되는 거에 따라 보면서 조합 분양가도 프리미엄이 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지금 여기 조합원 매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여기에 119동, 로얄동이죠. 118, 119를 로얄 중에 로얄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남서향, 84A 타입, 고층, 프리미엄 지금 3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합원 물건.
프리미엄 3억. 그럼 얘는 조합 분양가가 2억 7천 정도 될 거니까 5억 7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요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그 정도면은 거의 상위 1% 안에 들거든요. 여기 3,000세대 중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로얄급 매물입니다. 네. 얘는 프리미엄 한 1억 정도, 3억 정도 한다. 게다가 얘는 뚜껑이라서 취득세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취득세 웬만한 거 뭐 1,000만 원 후반대로 나오는데 얘는 뚜껑에서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혹시라도 이런 게 필요하시면 여기 연락 주시면 되고요. 태양 소장한테. 다음에 옆으로 가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자성대 아파트 있는 요쪽 보이시죠? 그죠? 범일 가로주택 정비사업 부지. 예, 여기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자성대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성대 아파트 현재 매물대 지금 2억 6천 전후에 있는데 몇 개 없어요. 세대수 워낙 적기 때문에 매물도 없고, 그 매물 소진되면은 바로 3억으로 점프합니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바로 내일이라도 연락 주세요. 태양 소장한테. 매물 몇 개 없습니다. 지금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거 없어지면은 바로 3억으로 점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버시티. 하버시티는 2040세대잖아요. 오피스텔 빼고 아파트만 2040세대인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달랑 2개 있습니다. 2040세대 중에서 네이버에 보시면 매물은 달랑 2개 있습니다. 106동의 중층의 84 타입. 매매가 8억에 지금 네이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하나 포함해서 매물 달랑 2개 있어요. 매물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지금 잔금을 어떻게든지 다 쳐서 2년 동안 돌리겠다는 집주인분들의 의지겠죠. 그리고 현재 조합 매물은 여기에 지금 아직까지 등기가 안 나와서 지금 현재 조합 매물은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명의 이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명의 이전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등기가 나와야지 이제 명의 이전이 될 건데 그 사이 거래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분양권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분양권 매물도 지금 달랑 2개 있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하버시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천범위 통합이고요. 여기가 지금 요즘에 프리미엄 한 2억 한 7천, 8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인데 내 땅이 한 5평 정도 있는 거, 이건 다 상업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한 3억 천 정도, 3억 천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P는 한 2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가 지금 형성돼 있고요. 여기는 한 3억 정도면은 매물 하나 구할 수 있다. 저천범위 통합 이지구.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동 쪽에 상가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중앙동 여기 보시면 스타벅스 있죠, 그죠? 요 세관에서 쭉 올라보면 이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이 스타벅스 있는 건물에서 지하철 중앙역 15번 출구 여기서 20m 안에 있는 15평짜리 상가 5억짜리 있습니다. 얼마나 입지가 좋은 거 아시겠죠, 그죠? 스타벅스와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직선 거리로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상가 15평 2층 상가 5억짜리 있습니다. 평당 그러면 얼마인가면 얘가 3,290만 원이에요. 근생상가 평당 3,290만 원. 괜찮죠? 예. 부산시는 어딜 가도 상업지 땅은 평당 3,000원 우습게 부르는데 이 스타벅스와 불과 20m밖에 직선거리를 안 떨어져 있지 않은 상가가, 올 근생 상가가 평당 3,300이 안 된다면은 괜찮은 거죠. 예.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북한 주변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황 짚어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산의 3대 먹거리, 향후 3대 먹거리, 부산을 발전시킨 3대 먹거리는 북한과 에코델타와 센텀 이지구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세 곳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그 말은 투자 포인트를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곳으로 압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은 수익성도 훨씬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예.